228쪽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원 자체가 대표값인데 대표값에는 뭐가 있었죠?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평균, 두 번째가 중앙값,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연애 횟수, 아니면 뭔가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우리가 평균을 쓰기보다는 중앙값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일 횟수 찾았었죠? 최빈값. 그래서 일단 중앙값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리고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빈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해줘야 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최빈값을 다뤄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최빈값의 특징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이건 프린트에서도 다 했습니다. 2개 이상의 최빈값이 나올 수도 있고, 최빈값 자체가 예를 들면 별량이 모두 같거나, 아니 아예 모두 다 다른 거는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 모두 다른 경우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사실 이것 중에서 계산 문제에 여러분이 중단원 마무리를 풀어봐서도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계산에는 평균이 많이 나오고, 그럼 중앙값이 나왔을 때는 1번처럼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 이거죠. 일단 지금은 중앙값이 나왔을 때 수업 때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지? 중앙값의 의미에서 두 개로 기억을 해야 한댔어요. 첫 번째,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을 해야 한다. 크기 순으로 나열. 두 번째는 한가운데에 있는 거. 근데 한가운데 있는 거가 별량의 개수가 짝수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일 수도 있다.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내는 거였고요. 홀수개일 때는 그냥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값을 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중앙값을 확인을 해보죠. 1번 문제 가볼게요. 1, 2, A, B, 5의 중앙값이 4래. 1, 2, A, B, 5. 근데 여기에서 중앙값이 4라고 했는데, 그러면 4가 A 아니면 B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달아줬어요.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은 크기 순으로 나열한 걸로 보여. 뭐 물론 B는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렇게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 4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는 A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료 8A, B, 12. 이거의 중앙값이 7이라고 했는데 A가 4니까 4를 대입해. 그럼 8, 4, B, 12. 그럼 이 친구들의 중앙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4와 B의 평균을 구해서 이게 7이 된다라고 말하면 답 아니겠어? 라고 쌤이 수업 중에 얘기를 했다. 잘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기억나죠? 근데 쌤이 이거 틀렸다고 했어요. 왜 틀려? 크기 순으로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는 크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값을 구할 때는 크기 순으로 재배열이 필요합니다. 4보다 8이 크니까 8, 그 다음 B, 12. 일 수도 있고, 아니면 B랑 8은 아직 몰라. 뭐가 더 작은지 큰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얘 아니면 얘인데, 어쨌든 둘에 대한 중앙값은 2분의 B 플러스 8, 즉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가운데 있는, 왜 짝수개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거의 평균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때의 중앙값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B 플러스 8은 14고 B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6 마이너스 4, 즉 B 빼기 A 물었으니까요. 정답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자, 수정인의 반 학생 10명에 대한 별량이 10개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쌤이랑 수업 중에도 엄청 많이 했지.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별량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하나 뭐 최빈값을 구함으로써 평균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더해서 바로 구할게요. 근데 지금 뭔가 독특한 게 보이지? 40이 뿅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제에서도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에는 쌤이 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땐 중앙값이 훨씬 적절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평균.
평균을 구하면 전체 별량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눌 거고요. 얘는 7, 얘는 15, 얘는 16, 얘는 22. 이거는 31이죠. 39, 45, 85네요. 여기까지 해서 94다. 그러면 10분의 94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균이 되는 거고, 따라서 9.4가 평균으로 나와요. 근데 9.4를 봤더니 지금 뭔가 전체적인 분포에서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좀 작은 수들도 있는데 너무 큰 수들로 평균이 나와 있지. 그래서 중앙값을 먼저 살펴보면 중앙값을 할 때는 쌤이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부터 배열할게요. 항상 중앙값 배열할 때는 지워주면서 1, 2, 다음은 5, 다음은 6 두 번 나와요. 항상 두 번 나오는 거는 모두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8 두 번, 8 두 번, 9 두 번, 40 한 번. 이렇게. 자, 중앙값인데 지금 10개잖아요. 10개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즉 정가운데 있는 것의 평균을 내야 됩니다. 평균 내면 그냥 바로 7이지. 그래서 중앙값은 7입니다. 뭐가 더 적절해? 7이 조금 더 이 별량에 가깝잖아요. 7이라는 수가 이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얘는 9.4랑 7이었는데 어떤 게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극단적인 값이 있기 때문에 이유를 그냥 바로 쓸게요. 극단적인 값인 40이 있기 때문에 중앙값이 적절하다. 라고 써줄게요. 3번 갈게요. 3번 문제는 일단 최빈값과 꺾은선 그래프에 대한 얘기겠죠. 최빈값, 중앙값과 꺾은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는 초등학교 때도 배웠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X축, 자 일단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X축과 Y축에서 나타내는 게 뭔지 확인해야 돼요. X축은 점수겠고 Y축은 도수, 즉 인원수를 나타내. 그래서 지금 A 영화에 대한 거를 뭐 예를 들면 심사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A 영화에 5점을 준 사람이 1명이란 얘기고 A 영화에 6점을 준 사람이 3명이란 얘기고 7점을 준 사람이 4명이란 얘기. 즉 이러한 빨간 선의 그래프를 표로 바꾸면 A 영화에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 도수가 몇 명이다? Y값. 즉 1, 그리고 3, 4, 여기는 2, 그리고 9점 준 친구가 1명, 10점은 없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최빈값은 뭐예요? A 영어에서 최빈값은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한 요 값인 거지. 4가 아니라 7이랬어요, 쌤이. 그래서 A에 대한 최빈값은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높은, 즉 가장 높은 인원수에 대한 그때의 X값을 읽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파란색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게 5명이 선택했는데 이게 5명이 다 8점을 줬대. 그래서 B는 8점이 최빈값인 거고 C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C는 가장 높은 값이 여기 뾰기 제일 높은 데잖아. 즉 4명이 줬어요. 몇 점을? 8점. 그래서 7, 8, 8 각각 다르죠? 모두 같다. 틀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영화 B의 평점의 중앙값은 7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영화 B의 평점들을 쌤이 중앙값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중앙값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을 해야 돼. 크기 순 나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B의 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다. B의 별량을 보니까요. 지금 봐봐. 5점 준 사람이 몇 명? 3명이에요. 그럼 555. B 지금 쌤이 B의 별량 써볼게요. 555. 그리고 6점 준 사람이 2명. 66. 7점 준 사람이 1명. 8점 준 사람이 5명이죠. 8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B의 별량이거든. 그럼 중앙값은 전체가 11명의 평점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 있는 게 중앙값이 되는 거니까 7점이 맞죠. 스티은 맞아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C의 중앙값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럼 C의 별량을 또 크기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크기순으로 나열을 하면 얘는 C 같은 경우는 초록이 선이죠. 6점을 한 명이 줬어요. 7점을 3명이 줬어요. 7, 7, 7. 8점을 4명이 줬어. 8, 8, 8, 8. 9점을 3명이 줬어요. 9점을 3명. 9, 9, 9. 그럼 여기에서도 11명이기 때문에 가장 정 가운데 6번째 있는 요 값, 즉 8이 우리 중앙값이 되는 거거든. 그럼 세영아의 평점 중에 중앙값 중 C가 가장 크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결국은 A의 중앙값 역시 구해야 되네요. 그럼 A도 마찬가지 이 표 보고 바로 해볼게요. A의 별량. A의 별량은 5가 하나, 6이 3개. 사실 저 표를 보고 바로 해도 되지. 7이 4개, 8이 2개, 9가 하나죠. 그러면 얘는 또 정 가운데 6번째 값이 여기 있죠. 7이네요. 그래서 A의 중앙값은 7. 그러면 7, 7, 8이니까 C의 평점의 중앙값이 가장 크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어요. 자, 4번 갈게요. 4번은 수업 중에 발표도 쌤이 시켰던 건데 편차가 나와 있어. 근데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라고 아니면 평균 빼기 별량이라고. 편차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알고 싶냐면 화요일에 원래 감상한 노래수, 즉 화요일의 별량과 금요일의 별량에 대한 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지금은 별량 빼기 평균이 7이니까 별량을 구하려면 이 값에다가 평균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 10 자체를 여기다 더해요. 그러면 얘는 화요일에 노래 감상한 건 17곡. 얘도 마찬가지로 10을 더해요. 그럼 5. 그래서 정답은 17 더하기 5인 22가 되는 거지. 얘의 합을 물어보니까, 그치? 정답은 22. 5번. 자, 편차에 대해서 조사에서 나타낸 표인데 x의 값을 물어요. 편차의 총합은? 편차의 총합은 0이랬잖아, 항상.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총합 한번 구해볼까? 얘랑 얘랑 날라가지 더하면 이 6이죠. 얘까지 하면 2예요. 그 x 플러스 2 한 게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다. 키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한 거라고 하였다. 즉 분산의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제곱근, 음이 아닌 양의 제곱근, 음이 아닌 양의 제곱근.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수업 때 쌤이 계속 외쳤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편차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주면 끝나요. 제곱을 해보자. 제곱해 9. x는 아까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0, 9, 1, 25, 16,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눠? 8명이잖아. 8로 나눠. 8로 나누면 지금 요렇게까지 해서 10, 여기까지 35, 여기가 13인가요? 48에 64가 되네. 64, 8. 그래서 8 요렇게 나와. 근데 이거는 분산이야, 이게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8, 즉 2루트 2까지. 그래서 정답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문자로 나타내어진 별량의 분산이 6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항상 분산이 나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쌤이 맨날 얘기해요. 총합 아니랬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평균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 세 개의 별량에서요. 각 별량의 총합, 즉 3a 플러스 지금은 12가 되겠어요. 3a 플러스 12. 그럼 얘는 3으로 모두 약분을 하면 a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래서 평균이 a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이제 편차를 구할 거예요. 편차는 이 주어진 자료 4에서 a 플러스 4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서 a 플러스 4 빼면 0, 2a 플러스 4에서 a 플러스 4 빼면 a. 자, 편차의 제곱, 요거 제곱할 겁니다.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어차피 쌤 바로 평균 낼 거니까 바로 더할게요. 편차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냅니다. 3개로. 그럼 3분의 2a 제곱.
이게 이제 분산인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했어요. 근데 분산이 6이래잖아. 그래서 이게 6 이렇게 잡아. 그러면 여기에서 2a 제곱은 양변에 곱했기 때문에 18 이렇게 나오고요. a 제곱은 9 이렇게 나와. 제곱해서 9가 되는 양수 a의 값은 당연히 정답 3이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 아까 답이고. 7번 넘어갈게요. 7번은 이거 예제할 때 쌤이랑 계속 했었던 건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쌤이 또 한번 시키니까. 지금 30명을 도수분포표로 나타낸 거죠. 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도수분포표가 아니라. 지금은 시간 x에 따른 인원수예요. 아까 쌤이 최빈값 얘기할 때 나왔던 거랑 똑같아. 지금은 1시간짜리 봉사를 한 애가 4명, 2시간짜리 한 애가 6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정 헷갈리면 그냥 이거를 인원수로 이렇게 바꿔봐. 이게 지금 시간이잖아. 만약에 너무 헷갈리면 표로 바꿔. 1시간 한 애가 4명이잖아. 2시간 한 애가 6명이잖아. 3시간 한 애가 10명이잖아. 4시간은 6명이고 5시간 한 애가 4명이잖아. 쌤이 근데 사실 막대 그래프가 장점이 뭐냐면 대칭성을 이뤘을 때는 딱 가운데 값이 이게 평균이 된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평균이 바로 둘 다 3이 나와. 사실 이거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똑같이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30 중에 4 곱하기 1, 6 곱하기 2 이거 다 해서 더하면 똑같이 3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생략할게요. 평균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지금 어떤 봉사 시간 더 고르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고르다라는 얘기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작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에 얼마나 모여있니? 평균에 모여있니? 이걸 물어봐요. 가까운 것. 즉 평균에 거의 가까이 누가 더 모여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얘랑 누가 더 평균에 모여있니? 이게 평균인데 더 모여있잖아. 얘는 퍼져있잖아. 그럼 얘는 분산이 큰 거고 흩어져 있는 정도. 얘는 분산이 작은 거라고. 의미 돼?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두 개.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열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대한 분산? 일단 A반에 대한 것은 표로 바꿨으니까 이해해볼게. 편차 구해보자. 편차는 지금 일단 평균이 3이니까 별량에서 3을 뺀 게 편차가 되는 거지. 그럼 1에서 3 뺐어 마이너스 2야. 2에서 3 뺐어 마이너스 1이야. 0, 1, 2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편차의 제곱을 구할 거잖아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요. 다 더해. 그래서 몇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인원을 따지지 않아도 됐으면 이렇게 하고 끝났지. 근데 우린 인원을 따져야 되잖아. 제곱한 거에 대해서 이게 4개. 이게 4개씩 있는 거야. 1짜리가 6개. 0짜리가 10개, 1짜리가 6개, 4짜리가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해줄 때에는 우리가 전체 30명 중에서 4 곱하기 4, 16 얘랑 얘 곱했었어요 지금. 1 곱하기 6, 6 그리고 0 곱하기 0, 0 6 플러스 4, 4, 16 이게 지금 A의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시면 30분에 22 더하기 22, 44죠. 15분에 얼마가 나와? 15분에 22 여기까지. 분산만 확인해도 돼요. 표준 편차 안 가도 돼. B반도 똑같이 가볼게요. B반도 3, 4, 5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요. 지금 5명, 6명, 8명 6명, 5명 6명, 8명, 5명 아니지 마지막 게 5명 여기가 6명.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여기에서도 편차를 구하자. 편차는 마찬가지로 똑같아. 여기도 1, 2, 3, 4, 5가 별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평균도 똑같잖아. 1에서 마이너스 3 뺀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게 편차야. 편차 제곱하면 4, 1, 0, 1, 4. 근데 여기에서 개수가
5개. 그러니까 곱한 게 다 다른 거지, 지금. 그래서 B도 마찬가지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 즉 4, 5, 20 플러스 6, 1은 6, 8, 0 곱해서 0, 6 플러스 20. 요게 B의 분산이라고. 그래서 요게 B의 분산이고요. 그럼 30분의 26 두 번 한 52가 되나요? 약분하시면 15분의 26이 나와요. 그럼 얘는 지금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고른지, 분산이 더 작은지 A가 답이겠지요. 그래서 A반이 훨씬 고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